안녕하십니까, 김 팀장입니다. 오늘 김 팀장이 뉴스를 보다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어가지고 또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경남 사천에서 3형제 중에 2명이 돌아가시고 한 분이 중태에 지금 빠져 있다는 뉴스를 지금 봤는데요. 이 원인이 돈을 못 받은 채권자가 그 사천에 거기가 원래 어머니 집이랍니다. 형제들이 이제 어머니 집에 이제 한 번씩 놀러 와서 모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돈을 빌려간 3형제 중에 막내 동생이 제일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 집에 제일 먼저 왔는데, 그때 채권자가 이제 막내 동생하고 조율을 하면서 채권 채무 이야기하면서 어떤 그런 그 극단적인 일이 좀 생긴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형님들 2분이 또 오면서 그렇게 이제 마주치면서 이제 또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3형제 중에 채무자 막내 동생도 돌아가시고, 형제 중에 한 분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채권자는 일단 경찰을 피해서 산속으로 도망갔다가 산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한 것 같아요. 대략적인 지금 사건 구성은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김 팀장 같은 경우는 지금 채권 추심 업무를 직접 채무자 조사도 하고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채무자한테 돈도 받고 대금 회수도 하는 채권 추심 일을 하고 있잖아요.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런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 이게 채권자 심정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또 하루에 직업 단절 없이 채권 추심 업무를 하면서 채무자 중에서도 굉장히 힘든 채무자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김 팀장이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가려서 이제 잘 보고 판단하고 하는 게, 제가 2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채무자 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죠? 정말 힘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김 팀장 같이 이런 채권 추심을 하는 사람들이, 특히 경험 많고 유능한 직원들은 그것을 잘 가려서 일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이 터진 이유는 일단 채권 채무로 이런 일이 터졌고요. 그렇게 터지면서 그 막내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돈을 안 주니까 채권자가 돈을 받을 사람이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어머니 집에 그 채무자를 먼저 만났고, 그래서 다툼이 있었고, 그 이후에 형제들도 왔어. 그래서 그 삼형제 중에 한 명만 겨우 지금 중태로 지금 있다고, 2분은 돌아가시고, 그리고 채권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고, 이게 지금 가정이 몇 가정이 파괴되는 겁니까? 형제들 3명에 있는 그 3가정이 파괴됐고, 또 채권자도 돈 못 받은 채권자의 가정도 파괴되고,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게. 그죠? 이게 만약에 이 채권자가 채권 추심하는 업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신용정보회사잖아요. 그 신용정보회사에 채권 추심을 의뢰해서, 또 아니면 이런 전문가들하고 좀 상담을 좀 받아서 채권 추심을 좀 합법적으로 어떻게 했으면은 좋을지 먼저 전문가 상담을 좀 받았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아니면은 전문가 상담을 받았는데 합법적 테두리에서, 예를 들어서 돈도 다 빼돌리고 막내 동생이 돈을 다 빼돌린 상황에서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설거는 다 쓰고 하면은 뭐 자기 채무자 앞으로 재산이 없으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정말 허패가 뒤집어지는 일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뭐 변수가 있겠죠. 정확한 것은 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대략적인 사건 구성을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댓글을 보니까 많이 다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 댓글을 좀 한번 읽어 드릴까 합니다. 돈이란 게 빌려주지도 빌리지도 말아야 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빌리지 말아야 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빌려주지 않아야 한다. 빌려주는 자체는 그냥 준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빌리는 사람도 결국 어떻게든 해결이 된다. 돈은 빌렸으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깨지면 서로 간 원 그대로의 신뢰 회복은 어렵다고 봐야죠. 너 죽고 나 죽자 사건이네. 안 갚으면 너 죽여버리고 자살하면 그만이야. 말장난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다 하면서 이렇게 댓글을 다셨네요. 그죠? 이분의 댓글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죠? 그런 어떤 전체 그런 가족 구성원들한테까지 이렇게 저기 해서 이제 자기 극단 선택까지 한 부분인데 물론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정말 어떤 이유든 간에 그 사람의 목숨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김 팀장은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만큼 채권자의 심정은 제가 이 일을 채권 주식업을 하면서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댓글을 좀 더 읽을게요. 빌린 돈이 많으면 능력 안 되더라도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갚는 모습이라도 보여야 함. 내 코 석자여도 그런 모습 보여야 나중에도 외면 안 함. 이것도 중요한 말이네요. 빌린 돈이 많더라도 어쨌든 채무자들도 일을 해서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말 자기 경제적 능력에 맞게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신의성실하게 갚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하다. 그런 댓글을 다셨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돈을 빌려달라 하면 자기가 그냥 줄 수 있는 한 만큼 돈을 주고 안 갚아도 줘도 괜찮을 정도로 주면 된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고 인간의 삶을 좌우하는 세 가지 목표 돈, 건강, 인간관계 또 이 댓글이 있네요. 살인까지 한 것을 보면 돈을 못 준 것이 아니라 안 준 것일 수도 점점점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에서 제일 민감하고 예민한 부분이 금전관계지요. 이것을 잘하면 성공할 수도 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안 좋은 예인데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랍니다. 돈 절대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고 보증도 쓰지 마라. 금전적인 문제가 가장 민감하다. 다른 감정적인 문제는 사과하면 되지만 금전적인 것은 해결될 때까지는 끝이 아님.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돈이라는 것이 대체 뭔지 정말로 기분이 우울하고 착잡하네요. 어려울 때 돈 빌려 쓰고 안 갚으면 스스로 쓰레기 인생을 사는 것. 적어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힘들 때 돈 빌려준 사람한테 은혜는 갚고 살아야지요. 이게 여기 댓글 다신 분들이 솔직하게 뭐 이런 영상 보고 댓글을 달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또 참 좋은 말들이 많이 있네요. 김 팀장도 채권 주식 일을 20년 가까이 단 하루에 지급 단절 없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말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을 마음으로 살지 안타깝다.
앞으로는 이런 일로 사망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거는 채권자를 위해서 말하는 거겠죠.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 아주 유명한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소설이 있잖아요. 사람은 다른 손실은 어느 정도 용납할 수 있어도 금전적 손실만큼은 참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던 점점점.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이런 말이 있는 모양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과 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될 경우가 종종 있는데 대체로 돈을 선택하는 게 나은 경우가 많다.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 결국 돈, 사람 둘 다 잃게 되는 경우가 흔하고 돈을 선택하면 사람을 잃더라도 돈은 남음. 요거는 요 댓글은 조금 예민하네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김 팀장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제 돈을 위주로 선택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이제 사람이 항상 우선이다 생각하고 지금 이제 지금 김 팀장이 지금까지 살면서 뭐 그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조금 생각해볼 댓글인 것 같습니다. 돈 거래는 절대 하지 말고 형편껏 그냥 도와주세요. 돈 좀 갚아라. 빌려갔으면 딱 봐도 안 갚고 어떻게 했을지 훤히 보인다. 그런 말도 있고요. 주변에 보면 친한 사람 부여잡고 이 돈 없으면 나 죽을 것 같다. 꼭 빌려달라. 3일 후에 갚겠다. 그러는데 100% 안 갚음. 절대 이런 사람 말 믿으면 안 됨. 돈 없어서 죽을 것 같은데 왜 가족도 아니고 친한 사람 부여잡고 말하는지. 가족이 못하는 건 친한 사람도 못한다. 친한 사람 이용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능력이 안 되면 빌리지 말든가. 참 쓸쓸하네요. 그리고 요 지금 댓글이 굉장히 중요한 댓글이 있어서 요거 마지막으로 하나 읽겠습니다. 빌려간 돈은 져야지, 주어야지. 젖선가수도 갚아야 된다더라. 그리고 조상님들이 이렇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돈을 빌렸으면 왜 돌아가신 분도 돌아가실 때 저승 때 갈 때 차비하라고 이렇게 돈을 이렇게 넣어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한테 돈을 빌려갔으면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안 갚으면 저승 가서라 갚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고, 만약에 자기 때 그 돈을 안 갚으면은 그게 피를 타고 흘러가가지고 자식들한테까지 그게 미친다는 그런 어떤 말일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 조상님들 말인데, 김 팀장도 채권 주식업을 20년 가까이 하면서 느낀 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사기꾼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요. 요거를 다 합법적으로 채권 추심을 해서 돈을 받으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그 국내 법이잖아요. 근데 합법적 테두리에서 대금 회수를 하기에는 정말 어려움이 많이 따를 때도 있습니다. 예. 제가 김 팀장이 채권 추심 야전에서 실무를 직접 20년 가까이 하면서 느낀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채무자가 시간을 두고 사기를 치려면은 충분히 칠 수 있는 나라가 또 우리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큰 사건이 터지면은 국가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실제 뒤에서 움직이는 배후 세력을 잡아냅니다. 국민적 여론이 형성되고, 그리고 어떤 유리한 부분이 누군가 유리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 국가의 어떤 그런 모든 권력을 이용해서 실제 배후 세력 그리고 뒤에서 조정 제압 통제하는 그런 실제적으로 그 사기꾼을 많이 잡아내죠.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래서 보면은 요즘에는 특히 큰 사기꾼들은 자기 이름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과거에는 부동산 사기꾼 그리고 피라미드 그리고 요즘에는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기 요즘 트렌드에 지금 엄청나게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정말 사기를 지금 당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하고 난 뒤에는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라고 하니 그 합법적인 테두리가 실제적으로 너무 영역이 좀 좁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신용정보회사에서도 개인 신용정보법에 보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개인 채무자가 어디서 일하는지 그런 거는 채권자면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고 그리고 자기 돈을 빼돌려서 다른 사람 명의로 그런 어떤 부동산 이런 것을 샀을 때 채권 채무가 형성되기 전에 그것을 장난해버리면은 사행위 소송으로 해서 다시 채무자한테 그 재산을 운이치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에도 요즘에는 법인은 설립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돈이 한 푼도 없어도 되고. 그래서 법인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놓고 거의 개인 회사나 마찬가지, 개인 사업자나 마찬가지죠. 법인도 그렇게 해서 죽이는 법인, 살리는 법인, 뭐 흑자 법인, 뭐 페이퍼 컴퍼니 법인 이걸 가지고 또 장난치는 사람도 많고 이것을 하나하나 합법적인 테두리에서 이렇게 하면은 그 추심하는 그 시간 중에 채무자는 도망갈 확률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김 팀장이 이런 지금 뉴스를 보면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게 첫째 저는 채권자를 제일 먼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채권자 분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법적인 테두리에서 이런 채권 채무에 대한 고민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죠? 그러면은 전문적으로 채권 추심하는 사람들과 정말 한 번이라도 상담을 해서 어떻게 할지를 좀 더 고민을 되셨으면 그죠? 그 어떤 가정은 지금 모르니까 제가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고인도 계시고 고인분들이 또 이렇게 계시고 하니까 또 함부로 말씀 못 드리지만 전체적인 맥락적으로 봐서는 앞으로 이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특히 만약에 제 영상을 보는 채권자분이 있으면은 김 팀장 같이 이런 전문가와 꼭 한번 상담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김 팀장은 조금 더 나은 선순환 사회를 위해 가지고 현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20년 가까이 채권 추심업 떼인 돈 받아 드립니다. 일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휴대폰도 20년 가까이 바꾸지 않았고 제 영상을 찍을 때 따뜻하게 이렇게 얼굴을 오픈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런 채권 채무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김 팀장한테 편하게 놓고 하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그래서 오늘 집에서 편하게 이제 밥 먹고 이제 샤워하고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뉴스에 이런 게 떠가지고 또 제 직업과 관련되는 일이라서 이렇게 간단히 영상 촬영합니다. 아이고 요즘에 너무 안 좋은 일이 많이 있네요. 특히 뭐 여러 가지 뭐 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모두 잘 극복하자고요. 그죠? 극복하고 이런 채권 채무에 대해서는 우리 김 팀장한테 편안하게
녹해 주십시오. 잠 못 이루는 채권자의 심정을 이해하는 김 팀장이었습니다. 김 팀장의 모토는 좋은 채권자의 더 나은 국가공인신용관리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그래가 화이팅 안 하지 않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